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1회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오늘은 17번부터 28번까지의 읽기 문제와 문화와 정보 관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가나 대화인데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맞아요. 우리 옆집에 미라 씨도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미라 씨가 힘들 것 같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미라 씨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1번 대가족, 2번 핵가족, 3번 다문화 가족, 4번 한부모 가족. 자, 어떤 종류의 가족인지 묻는 문제인데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 옆집의 미라 씨도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줄에도 보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미라 씨가 힘들 것 같아요 해서 자,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과 아이가 함께 살아요. 그런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두 명 중에 한 명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몇 번인가요? 4번이죠, 4번. 4번의 한부모 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대가족은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들, 딸까지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하고요. 핵가족은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아요. 2대가 함께 사는 거죠. 이런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은 국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 명은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인인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부모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가족 형태는 핵가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핵가족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기역,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은 세종대왕의 능으로 조선의 왕릉 중 최초로 왕과 왕비가 함께 묻혀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왕릉을 만들 때 왕릉의 위치, 모양, 방향 등이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역에 들어갈 것과 니은에 들어갈 것을 둘 다 찾아서 둘 다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기역은 보면 세종대왕의 능이다. 능은 묘지를 말해요. 무덤을 말하는 거죠. 무덤. 세종대왕의 능으로 조선의 왕릉 중 최초 처음으로 왕과 왕비가 함께 묻혀 있는 곳이다. 해서 세종대왕이 묻혀 있는 세종대왕의 무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몇 번이에요? 영릉이죠. 그래서 기역과 1번과 3번이 맞는 거죠. 기역에는 1번과 3번이 맞습니다. 영릉이라고 하고요.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다음 니은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영릉이 이제 가치를 인정받아서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뭐 했다? 니은 알려졌다, 지정되었다.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택되었다, 뽑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정되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기역의 영릉, 니은에 지정되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지난달에 한국 친구와 그림 전시회를 보고 왔다.
그날은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전시회 티켓을 50% 할인받을 수 있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보통 때보다 저렴하게 공연, 전시회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한국 친구가 알려주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동안 공연이나 전시회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생활을 즐겨보려고 한다. 다음 달에는 한국 전통 음악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 1번 문화가 있는 날에는 티켓이 무료이다. 2번 이 사람은 한국에서 많은 문화생활을 했다. 3번 이 사람은 그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4번 문화가 있는 날에만 공연과 전시회를 볼 수 있다. 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했죠. 같은 것은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맞는 것, 알맞은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문화가 있는 날에는 티켓이 무료이다. 자, 표가 무료이다. 맞나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날은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전시회 티켓을 50% 할인받을 수 있었다. 자, 할인을 받았어요. 할인. 무료이다 아니죠. 무료는 돈을 내지 않는 것이고 할인 50% 할인이라고 하면 10,000원이면 5,000원에 전시회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에도 보면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보통 때보다 저렴하게 공연, 전시회 등을 즐길 수 있다. 자, 저렴하다는 싸다 그 말이에요. 싸게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할인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이 사람은 한국에서 많은 문화 생활을 했다. 자, 여기 보세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동안 공연이나 전시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 자, 공연, 전시회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많은 문화 생활을 했다. 틀렸죠. 자, 3번. 이 사람은 그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3번이 답이죠. 보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동안 공연이나 전시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 바빴다. 그런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화가 있는 날에만 공연과 전시회를 볼 수 있다. 에만 많이 나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문화가 있는 날에만 공연과 전시회를 볼 수 있다. 아니죠. 다른 날에도 볼 수 있는데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한국에서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고치는 민간요법이 있다. 아이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가 아플 때는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만져주었다. 기침을 심하게 할 때는 배를 끓여서 마셨고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콩나물국을 먹었다. 모든 민간요법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다. 자, 1번 한국의 민간요법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2번 한국의 민간요법은 모두 과학적인 방법이다. 3번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다. 4번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배를 끓여서 마시는 게 좋다. 자, 민간요법 하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에는 병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옛날부터 어디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전해져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치료법을 민간요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이런 민간요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자, 보면 아이가 소화가 되지 않아요. 배가 아파요.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가 아플 때는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만져주었고요. 기침을 심하게 할 때는 배를 끓여서 마셨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럴 때는 콩나물국을 먹었고 자, 민간요법이 모든 민간요법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내용과 같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한국의 민간요법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다. 자, 오늘날, 지금까지. 그쵸?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다. 믿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민간요법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신 다음 날 콩나물국을 끓여서 먹거든요. 그러면 술을 마셔서 속이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한국의 민간요법은 모두 과학적인 방법이다. 모두 맞나요? 여러분 모두 또는 모든 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오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민간요법의 과학적인 근거는 뭐냐면요. 어떤 일이나 의견, 논쟁이 나오게 된 까닭, 이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간요법이 과학적이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민간요법은 모두 과학적인 방법이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소화가 되지 않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다. 여기서 보면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요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배가 아플 때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만져주었다. 이죠. 여기 틀렸고. 자,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배를 끓여서 마시는 게 좋다. 자, 배는 언제 먹었어요? 기침을 심하게 할 때. 기침을 심하게 할 때고요.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콩나물국을 먹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2번까지는 하나의 지문을 읽고 두 개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먼저 지문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살면서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이런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이나 지역정신보건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울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술과 담배를 피해야 한다. 둘째, 산책이나 걷기 등의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계속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21번,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1. 우울증의 원인, 2번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 3번 우울증과 가족의 관계, 4번 우울증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자, 제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제목을 고르세요 하면 이 글에 주제를 고르세요. 그거랑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보면 이제 우울증이 일어나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간에 보시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울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넷째까지 네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럼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1번 우울하다고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2번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관이다. 3번 우울할 때 운동보다 술과 담배가 조금은 도움이 된다. 4번 우울하다고 느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해서 말해야 한다. 자, 보면요. 우울하다고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1번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서 보면 바로가 아니라 자,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지속되다는 계속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2주 뭐 3주 계속 지속되면 병원이나 지역정신보건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해서 바로가 아니고 2주 이상,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한다 말하고 있죠. 자,
2번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관이다. 그렇지 않죠. 어디에서 우울증을 치료해요? 병원이나 지역 정신보건기관에 방문해서 상담받아야 한다 했으니까 병원이나 지역 정신보건기관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관이죠. 자, 3번 우울할 때 운동보다 술과 담배가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거 틀렸죠? 자, 보시면 자, 첫째, 술과 담배를 피해야 한다. 피하다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술과 담배가 도움이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울하다고 느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해서 말해야 한다. 자, 4가지 방법 중에 자, 보시면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계속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해서 말해야 한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분실, 도단, 폭행 등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는 1번 112, 2번 114, 3번 119, 4번 123. 어렵지 않죠? 자, 분실하면 물건을 잃어버리다 그런 얘기죠. 잃어버리다. 잃어버렸을 때 말하고요. 도난은 도둑 맞았을 때 얘기하죠. 누군가 내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 도둑 맞음. 자, 폭행은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때리다. 자, 이런 분실, 도난, 폭행 등 범죄 사건, 범죄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1번에 112번이죠. 범죄를 신고하는 전화번호죠. 자, 114번은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문의할 때 물어보는 거죠. 요즘은 핸드폰에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114를 이용하지 않는데요. 과거에는 뭐 짜장면집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집 근처에 뭐 꽃집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114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자, 119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갑자기 심하게 아파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곳이죠. 자, 123은 전기가 고장났을 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전기가 고장났을 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 2번 출입국 외국인청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전국에 19개소가 있다. 3번 외국인이 한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한다. 4번 출입국 외국인청 방문 예약을 하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자, 질문이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거든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아까 모든 명사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었는데요. 자,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 모든 일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국적 취득 신고 등 꼭 출입국 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틀린 답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출입국 외국인청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가 전국에 19개소가 있다. 근데 이게 맞는데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출입국 외국인청은 전국에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전국에 13개가 있고요. 그래서 19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하고요. 그리고 방문 예약을 하려면 어디에서 해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24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25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것은 큰 마루라는 뜻으로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나무판을 깐 큰 마루를 말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 1번 굴뚝, 2번 기와, 3번 온돌, 4번 대청. 이것은 큰 마루다. 그리고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나무판을 깐 큰 마루인데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 자,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한옥에 만든 이것은 무엇이에요? 대청마루죠. 그래서 답은 4번 대청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여름은 더워요. 그래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대청마루를 만들었고요. 겨울은 추워요. 그래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온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틀렸다. 온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글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한국에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기역, 추석에는 니은, 동지에는 디귿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부럼을 먹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백설기를 먹고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음식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인 거죠. 자, 설날에 무엇을 먹어요? 설날에 떡국을 먹죠.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추석에는 무엇을 먹어요? 송편을 먹죠. 동지에는 무엇을 먹어요? 팥죽을 먹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특별한 날과 그날에 먹는 음식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 교통 표지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뭐뭐뭐 의미예요. 1번 자전거가 없다는, 2번 자전거만 다니라는, 3번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4번 자전거를 주차하지 말라는. 자, 자전거 안 돼요. 그런 얘기죠. 자전거 안 돼요. 그런 표지판인데요. 그러면 자전거가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이 길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전거를 타지 마세요. 타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표지판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네요. 자, 28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나 다른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있는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것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해야 한다. 1번 법, 2번 범칙금, 3번 경범죄, 4번 국민연금. 자, 질문을 보시면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했어요. 공통하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공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괄호에 들어가고 또 뒤에 괄호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같은 어휘, 하나의 어휘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나 다른 이유로 소득이 중단, 소득이 돈을 벌다가 돈을 못 벌게 되었어요.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누가 가입하냐면요. 소득이 있는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꼭 가입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것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세 미만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 이제 급여를 받는 거죠. 생활비를 받는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은 4번의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죠. 자, 범칙금은 경범죄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경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자, 경범죄는 무거운 범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벼운 범죄를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도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또는 불법 주차를 하거나 밤에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이런 범죄, 가벼운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8번의 답은 4번의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간평가 읽기 문제하고 매과 마지막에 나오는 문화와 정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간평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고 5단계 수업에 진입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수업이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있는 중간평가 잘 보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